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익명 요청의 사연인데요. 은빈님과 상황극을 하고 사연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사연자님 역할을 하고 은빈님이 여자친구 역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빈님 연기하신 적은 있어요? 없죠. 드디어 여기서 데뷔를 하시는 거군요. 그럼 편안하게 한번 해볼게요. 큐! 연애하는 거 말해도 괜찮지 않아? 아니, 안 돼. 난 이렇게 연애하는 거 진짜 힘들어. 친한 사람들한테만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한 명한테 말하면 그게 또 2명이 되고 3명이 돼서 진짜 모두에게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야. 난 그런 게 너무 싫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비님이 뭐 첫 연기였는데 나름 이 감정선을 잡고 분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사이 인스타를 통해서 방송 듣기 시작했고 최근 고민이 있어서 사연 보내요.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든 사내 연애 10개월 차 커플입니다. 10개월 차 커플이면 이제 조금은 뭔가 그런 게 생길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요. 이제 서로 한창 좋아하실 때지 않을까요? 좋아하는데 티는 못 내고 그러니까요. 서로 싸웠는데 얼굴은 마주 봐야 되고 아직 직장 동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고요.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바로 옆 건물이고 협력하고 있는 부서라서 함께하는 일은 많아요. 저는 여자친구가 부담스러울까봐 사내 연애를 공개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사연자님 마음이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우리 상황극 한 건 전혀 다른 반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요즘은 너무 숨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들숭숭해요. 여자친구의 친한 직장 동료가 남자친구 있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같은 회사니까 이런 거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 알게 되죠. 봄이어서 소개팅 시켜주려고 했었나 봐요. 그걸 알게 된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마 사연자님 머리가 띵해지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사내 연애를 하고 있는데 왜 여자친구가 저렇게 말을 했을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을 한 거니까. 거짓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얘기해 주신 게 최근 들어 남자 직원들이랑 장난치면서 친하게 지내는 것도 신경 쓰일 때가 많네요. 연애 초 때 서로 이야기해서 함께하는 일터니까 조심하자고 말했었거든요. 나름의 이렇게 규칙을 정하신 거네요. 우리가 자주 마주치니까 네. 이성과 뭐 같이 보낼 때라든지 일을 할 때는 좀 이렇게 거리를 둔다거나. 네. 근데 여자친구분이 이 약속을 어기신 건지 아니면 워낙 뭐 일하다 보니까 깜빡하신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항상 노력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풀어지셨나 보네요. 남자친구가 신경 쓰이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일터라는 것은 매일 가야 되고 매일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딱 하루 안 했을 때도 남자친구는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많이 좋아하시니까 또 그런 게 더 잘 보이죠. 이게 사내가 쉽지 않군요. 그래서 또 사연자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자 직원들이랑 거리를 두는 편인데 여자친구는 안 그럴 때가 많아서 제 주변 동료들도 알아요. 이게 주변 동료들도 겹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뭐 사연자님 여자친구가 A라고 부르면 네. A씨는 참 직장 동료들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 그런 얘기를 그냥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쵸. 아니면 남자 직원들이랑 뭔가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다를 떤다. 그러니까 둘이 어떤 관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직원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니까. 그쵸.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화가 나거든요.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둘만 일하는 시간에도 너무 사무적으로 대하는 모습에 장난도 치고 그러면 오히려 안 받아주고 그러더라고요. 직장 동료 결혼식 갈 때도 모르는 척하고 가는 것도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여자친구분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뭔가 그냥 친한 직원들을 대하는 것보다 뭔가 비밀이 있는 그 남자친구분하고 이런 그 관계라는 게 더 티가 안 나고 싶어서 더 거리를 두는 거죠. 아, 오히려 그쵸? 우리 둘 사이에는 썸씽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직장 동료들이 저 둘 사이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 사이일 맞아요. 거야. 의심이 1도 안 들게. 우리가 짧게 유추해 보자면 사연자님의 여자친구는 조심성이 좀 크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기준 안에서는 사내 연애를 할 때 이런 울타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연자님은 뭐 지금 사내 연애가 조금 이렇게 어려운 거죠. 내가 그쵸. 말하고 싶거나 아니 공개를 하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그건 아니야 이러니까 이때 진짜 더 어린 나이라면 네. 솔직하게 말하면 집에 가서도 답답하거든요. 말하고 싶은데 왜냐면 점심 먹다가 그냥 친한 직장 동료한테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 그렇죠. 여자친구분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네. 저는 이 사연을 또 보내주신 사연자님 마음도 이해가 가긴 해요. 완전 이해 가죠. 거기다가 또 막 소개팅 시켜주려고 했다고 막 이런 것까지 들으니까. 이 질투가 더 커질 때가 생기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친한 사람에게 말하는 건 어떻게 했냐고 했는데 여자친구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상황극 한 거죠. 네. 주목받는 게 부담스럽다는데 내심 섭섭해지네요. 어떻게 말하면 여자친구가 조금 더 수긍할까요? 제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해주면 될까요? 이 사연의 앞의 내용은 사내 연애지만 네. 마지막 질문에서 우리가 사연자님의 본심이 보여요. 조금은 더 수긍할까요? 일단 여자친구 마음을 바꿔주고 싶다. 이 마음을 내비친 것 같아서 이런 얘기부터 해보죠. 그냥 네. 공개 연애를 하고 싶지 않은 여자친구를 위해서 어떤 네. 말을 좀 해주면 좋을까요? 근데 제가 조금 여자친구분의 마음을 조금 많이 이해가 돼가지고 뭔가 이거를 풀어준다기보다는 뭔가 타협점을 찾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럼 그 왜냐면 타협점을 네. 찾기 위해서 하연자님이 여자친구 마음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자친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조금 말해주죠. 제가 볼 때는 제가 느낄 때 뭔가 사내 연애는 딱 밝혀지면 뭔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다 그런 이유로 이렇게 돼버릴까봐 그런 한 번에 부분에서도 이렇게 네. 다 터지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비밀 연애를 딱 하다가 네. 공개 연애를 했고 공개 연애의 끝이 이별이라면 네. 누군가는 상처를 받는데 그 네. 상처가 뭐 지금의 사연자님일 수도 있지만 사연자님 여자친구가 네. 오로지 다 감당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의 시선들도 다 그것도 본인이 느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과정들까지 다 걱정하시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분이 반대하는 이유가 대기업이라고 했었을 때는 부서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이게 회사의 분위기마다 다르지만 어떤 데는 공개 연애를 해도 그게 없는데 어떤 데는 계급과 뭐랄까 이 조직의 문화가 네. 약간 상사와 뭐 이렇게 그런 관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참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지금 두 분이 뭐 같은 동기가 아니라는 경우라면 더 힘들어질 거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내 연애를 할 때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게 네. 더 좋다는 말을 많이 하고 공개를 해야 되면 진짜 두 사람이 딱 맞아야 되죠. 그쵸. 서로 마음. 공개하자는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한 사람은 반대고 한 사람이 오픈해버리면 이것도 안 되죠. 큰 사고죠. 그 사고죠. 진짜 사고죠. 회사 출근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짜 마음 같아서. 네. 그래서 우리가 공개한다 안 한다에서는 우빈님은 안 한다. 네, 저는 무조건 안 한다. 저는 그러면 일단 한다 쪽에 어. 살짝 얘기를 해드리자면 누군가는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듣다가 나 공개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편을 들어드리자면 공개하는 순간 조금은 뭔가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것 같긴 해요. 지금 사내 연애 초잖아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중요한 자리에 많이 가야 돼요. 결혼식 말고도 음. 워크숍도 있을 거고 아니면 회사에서 참여하는 행사들 그쵸. 그 외 것들을 가게 됐었을 때 진짜 좋아하는 사이인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남자친구 있어요 이런 질문을 했었을 때마다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남자친구 있어요 그러는데 친한 직장의 동료가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커플끼리 밥 먹자 그러는데 그걸 언제까지 거절할 거야. 아, 그쵸. 회사라는 곳이 계속 다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맞아요. 구분시켜 놓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어느 순간은 뭔가 겹치는 순간이 있었을 때 네. 조금 헷갈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공개를 하려면 서로가 맞았을 때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길어지기 전에 오히려 네. 너무 늦게 말하면 오히려 직장 동료들이 배신을 느껴요. 아, 그럴까요? 2년 3년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결혼하기 전에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해는 돼요. 사내 연애, 비밀 연애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했었는 건데 친한 사람이라면 내가 5년 동안 지냈는데 나 비부서의 그 대리님이랑 사귀고 있다 그러면 이해는 해요. 근데 누군가 서운해할 것 같아. 맞네요. 너무 그건- 늦게 알았었을 때. 그쵸. 그래서 요거는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쯤에는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10개월 차니까 아직까지는 네. 두 분이 더 마음을 잡고 맞아요. 좀 맞춰보셔야 맞춰 될것 보시고 같은데. 2년 정도 됐을 때는 한번 아니 1년 반 정도가 지났었을 때는 얘기해 보는 것 쪽으로 한번 또 얘기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쵸. 근데 이제 여자친구분 태도가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다는 하셨다고. 거를 가졌었을 때 이 절대 안 되는 거는 제 얘기를 들었었을 때 안 바뀌는 건가요? 그럼 안 바뀌실 것 같긴 해요. 뭔가. 이게 은근히 왜냐면은 마음 같은데요? 그쵸.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이제 뭔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내 연애를 하면은 뒤에서 그 커플에 대해서 말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있죠, 거 아니에요. 많죠. 그런 거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되게 네.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 네, 거예요. 그니까요. 뒤에서 내 이름이 거론된다? 이런 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뭔가 여자친구분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저는 오히려 서로 알아가면서 이해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스트레스 받는 걸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라 네. 무슨 문제가 생겼었을 때 우리가 네.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오픈하면 어느 정도 사라지는 경우도 생긴다. 우리가 잘 사귀고 있는 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포커스가 둘이 잘 지내는지 언제 헤어지는지 이런 조금 뒷 이야기들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뒷담화라 그러기도 네. 하고 아니면 커플에 대한 이런 조금 소문들이 도는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근데 안 좋은 쪽으로 보기만 하면 저도 안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한 발 정도 물러선다면 어느 정도는 공개를 했었을 때 또 장점들도 생길 수 있고 예를 들면 일을 할 때 그래도 이제 뭐 팀장님이나 조금 부장님 중에 좋은 사람들은 저 둘이 이제 연애하니까 좀 이해해주는 부분들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일을 더 시키는 사람도 있겠지 너를 커플이지 심보가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좋은 쪽으로 봐주면서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여자친구분의 마음이 완강한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완강한 마음을 바꾸려면 사연자님이 노력을 더 해야 돼요. 맞아요. 최대한 좋은 점들도 많이 말씀해 보시고. 근데 그렇죠. 이제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회사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될 수 있다. 좋은 긍정적인 분위기로. 그렇다면은 그런 쪽으로 좀 잘 풀어서 얘기해 보시면 그래서 조금은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친한 직원들한테는 말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좀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거짓말과 비밀 연애 이것도 좀 볼 수 있잖아요. 이 사연에서. 네.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거짓말 같았어요. 맞아요.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없다는 말은. 근데 비밀 연애를 하다 보면 자꾸 숨기다 보면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 말고도. 오늘 일 끝나고 약속 있어 그런데
사내 연애여서 남자친구 보기로 했는데 네. 다른 데 간다고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잖아. 그쵸. 뭐 예를 들면 홍대 간다 그러는데 같이 일하는 대리니 나도 홍대 가는데 같이 갈래 이러면 큰일 이거는 나죠.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죠. 우리 그러면 이제 남자친구한테 다른 데 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가서 마주치면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거짓말로 보이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럼?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끝나고 약속 있냐 뭐 이런 되게 일상적인 거짓말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내 연애를 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남자친구가 없다 이런 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짓말은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중에 알게 됐었을 때 상처가 네. 되는 말들은 네. 거짓말 중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네, 것들이군요. 최대한 그런 거는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면 네. 같이 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쵸, 그럴 수 있죠. 충분히 특히 여자들은 그런 거 더 궁금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또 네. 회사를 같이 다니다 네. 보면 근데 아마 그 여자친구분이 거기서는 조금 정확하게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더 오래 좀 지켜보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조금 말씀을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돌려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참 네. 말을 잘해야 네, 맞아요. 직장 동료들도 이해를 해주고 남자친구 이 사연자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와 아가 다르듯이 네. 말을 조금만 다르게 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사람 아니면 같이 네. 대화하는 사람들이 오해로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자친구분이 네. 의도적으로 네. 한 거라면 나쁜 게 맞는 거고. 네. 근데 근데 의도적이진- 의도라고 우리가 네.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의도 가지고 말을 했다 그러면 네. 싸우는 거밖에 안 되니까 네. 의도가 아니라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었을까. 네. 그만큼 사내 연애를 하고 싶은데 비밀 연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근데 지금 거짓말 친 거는 선을 넘었다라는 거는 사연자님이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죠. 맞아요. 사연자님이 여자친구분한테 난 이 부분이 너무 섭섭했다. 조금 어떤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말했는지 궁금하다. 한번 물어보시고. 물어봐야죠. 네, 그거는. 그럼 또 여자친구분이 본인 속에 있는 마음을 말씀해 주실 텐데 그게 절대 나쁜 의도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좋은 의도이실 텐데 그런 대화가 두 분이서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는 시기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사내 연애라는 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서로가 대화할 것도 많고 이해해줘야 될 것도 많아야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님이 뭔가 네. 마음에 조금 꽁한 게 있잖아요. 생길 수 있죠, 충분히. 당연하죠. 그랬었을 때 말을 하는 게 네. 회사 안에서 말고 그렇죠. 회사 안에서 갑자기 안 둘이 되죠. 모르는 공간 가서 얘기하지 말고 진짜 주말에 데이트할 때 네.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거 아니었다는 집에 가서 통화로 그렇죠. 얘기할 때 오늘 회사에서 들은 얘기인데 너가 남자친구 없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여자친구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해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나 곤란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말한 건데 음. 오빠가 그거 그렇게 들었다면 내가 미안해 이렇게 들으면 맞아요. 또 풀리죠. 풀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풀리죠. 여기서 풀리지 않는다면 이 사연자님은 사내 연애 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럼 힘드시죠. 질투하는 순간들과 음. 오해가 생기는 순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평범한 커플들은 데이트할 때 보거나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봐요. 사내 커플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위에 상사한테 혼나는 것도 여자친구한테 보여줄 때가 있고 그렇죠. 여자친구도 일을 못해서 네, 막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지쳐 보이는 모습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다 보게 됐었을 때 감정적인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사내 연애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아마 여자친구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네, 여자친구분은 사내 연애를 할 때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충분히 잘 대화하셔가지고 타협점을 딱 찾으시면은 오래 연애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네, 우리가 이 사연에서
지금 사연자님이 한 발 양보해야 될 거와 여자친구가 양보해야 될 거 하나씩 얘기해 주죠. 왜 그러냐면 이 사연을 들으면서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는 사내 연애에서 비밀 연애로 계속 지켜가는 게 좋은 건데 한 발씩 양보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여자친구분은 뭔가 자기가 하는 말을 남자친구가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전제하에 조금 더 말을 조금 예쁘게 동료들한테 말을 하거나 좀 신경 써서 말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남자친구분한테 그게 귀에 들어가도 이렇게까지 서운하게는 안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렇죠. 네. 그럼 사연자님이 양보해야 될 거. 사연자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여자친구분이 되게 조심성 있고 이런 성격이신 것 같으니까 조금 그 말들을 많이 들어주시고 조금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 좀 잘 지켜서 서로 연애하시면은 잘 맞춰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비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살짝만 더 붙이자면 여자친구분이 혹시 방송을 같이 들으신다면 남자친구가 왜 공개 연애를 하고 싶을까? 이 생각도 조금은 해주셔야 되는 게 20대 후반이잖아요. 뭐 이분이 29살일 수도 있고 이제 내년에 30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아요. 나 이 사람 만나고 있으니까 우리 응원해달라. 확신이 있으셔서. 그렇죠. 아. 그 마음이라면 저는 여자친구분이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어도 10개월 차니까 아직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었을 때는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의미를 두는 거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사연자님은 딱 하나만 지키면 돼요. 술을 안 마셔야 돼요. 회식 가서 술 많이 마시거나 직장 동료들과 술 마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삐가 풀려서 나 옆에 무슨 대리랑 사귀고 있다, 뭐 주임이랑 사귀고 있다 말하는 순간 끝이 나니까 저는 이 사연자님이 입을 잘 닫고 계셔야 여자친구분이 이 화가 안 나는 상황을 많이 볼 것 같아서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어느 순간까지 잘 지켜간다면 분명히 여자친구분도 남자친구가 노력한 걸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조언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